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예, 이름이 깁니다. 이 특검 어제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사할 범위는 광활하고요. 시간은 길지 않고요. 수사 인력도 많지 않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계획과 각오로 이 수사팀을 이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연결을 해보죠. 박영수 특별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어서 총리한테 임명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것도 참 이례적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그 정도로 역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관한 특검 수사. 네. 처음 후보 제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바로 승낙하셨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아주 막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뭐 자신 있게 그런 소임을 다 하겠다고 할 사람이 없겠죠. 바로 오케이 못 하셨어요.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생각으로? 저는 평생을 검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검사로서 불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도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불의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데 예. 무엇이 두려워서 회피할 수는 없었다. 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회피할 수는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이번 특검은 어느 특검보다 국민으로부터 명령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 이러셨어요. 네. 근데 이 일각에서는 뭐 우병우 전 수석, 최재경 현 수석하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려되지 않느냐. 검사 출신들이 몇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검사 세계에서 30년 근무하다 보면은 이런 인연도 있고 저런 인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정분에 매달려서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수사를 잘못한다면은 그건 검사가 아니죠. 30년 동안 검사로 일했는데 마주치지 않은 검사가 사실 어디 있겠는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절대 인연에 연연할 일 없다. 그것만은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실 생각이세요? 그 특검에서 제시한 15개 사항에 대해 15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여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지금 뇌물죄 규명이 사실 핵심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수사?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대통령은 지금 전면 부인하면서 나는 사심도 사익도 추구한 적이 전혀 없고 그저 국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됐다.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는 대통령이 거기 그 나쁜 짓 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앞으로 수사상 밝혀야 될 문제죠. 자신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열심히 철저히 수사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사실은 뭐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검찰에는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에는 나올까요? 저희들은 대면 조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직접 조사죠. 그러니까. 직접 조사. 예. 근데 청와대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어제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 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말을 또 바꿀 거다. 저희들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하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깨겠습니까? 만약 지난번에도 대국민 담화할 때 검찰 조사 받겠다고 하고 한 말 바꿨거든요. 국민하고 약속 어겼고. 그때는 특검 조사는 받겠다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걸 저는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하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처럼 말을 바꿔서 안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번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강제 수사 여부는 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 수사가 과연 가능하느냐. 또 현재 그 대통령이 과연 피의자 단계냐 참고인의 단계냐. 예.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피의자 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사건을 인계받아서 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 단계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론이 그냥 쓴 거지 검찰이 피의자 단계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내가 검찰로부터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렇군요. 피의자 단계인 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강제조사 가능합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도 그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예. 근데 국민들의 바람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이고 혹여라도 그 약속을 또 어기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강제 조사로라도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이 큰데요. 네,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를 받겠다 하시는 분을 두고 뭐 강제 조사하겠다는 눈창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이번에 특검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수사 대상에? 그건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부분의 하나 아니겠어요? 당연히 들어가는군요. 네. 예. 우병우, 김기춘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사실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시나요? 네.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네. 이분들은 어떻게 수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예.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예.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 아니라 누구라도. 예. 그런가 하면 최태민 씨와 관련된 과거. 거기에는 뭐 영생교라는 유사 종교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과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유사 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근데 유사 종교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됩니다. 어려운 수사죠. 네. 어려운 수사죠. 네.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 예를 들어 최태민 씨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 들여다볼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범죄가 발생을 했다는. 예. 범죄 원인이 됐다면은 들여다봐야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최순실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면 거기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뭐 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근데 20일이란 준비 기간에 70일 수사 기간. 거기다 30일 연장간.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죠. 총 120일. 민원도 충분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잠 못 주무시겠어요? 생각한 다음부터. 네. 어제도 좀 설쳤습니다. 잠 설치셨어요. 참. 아니 만약 특검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면 그래도 수사는 계속됩니까? 그래도 수사는 계속돼야죠. 계속됩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특검보를 어떻게 꾸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죠. 특검보 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그러니까 특검 수사팀의 수석 검사로 요청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랑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큰 수사를 많이 했어요. 현대차 수사니 론스타 사건, 목티 사건 수사니. 그래서 저랑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 수사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쪽에 답을 들으셨습니까?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특검법상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거절할 수는 없는. 윤석열 검사한테는 개인 의견은 받으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제가 좀 강권했습니다. 강권하셨습니다. 꼭 필요하다 강권하셨어요.
예, 예. 예, 결국은 그분도 불의를 수사하자는데 거절 못하셨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도 검사입니다. 예. 예, 국민들께 끝으로 지금 듣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막중한 임무를 맡은 특검으로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특검을 맡게 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망이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 검사로서의 그 생애를 더 바쳐서 예.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특검의 수사를 믿어주시면은 저희들은 정말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응원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힘이 되죠. 물론이죠. 예. 예. 국민들이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십사. 그 힘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 혹시 하다가 어디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뭔가 뭐 좀 그런 두려움은 없으세요? 물론 무슨 수사든지 하면은 압력도 있고 청탁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뭐 수사를 잘못한다면 그건 특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건 수사가 되겠군요. 예. 국민만 바라보고 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대통령 수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